이낙연 신당은 일단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창당 작업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직은 친문이 이낙연 쪽에 좀 안 붙고 있거든. 나름대로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도 만나고 정세균도 만나고 김부겸도 만나고 차단해서 이낙연과의 고리를 다 끊어내려고 하는 그 행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 산도 넘고 물도 건너겠다라고 했는데 산도 못 넘고요, 물도 못 건너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 지금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친당 창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밀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당이 무엇을 위한 당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세를 모으려면 그것부터 확실하게 되거든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추진력 잃게 되는 거고, 내가 이 당을 만들어서 뭘 할지. 그러니까요. 당의 출발이고 기초여야 되는데. 조선 위기의 이재명 대표, 정세균, 김부겸 따로따로 만나는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걸까요? 뭐 그런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당 문제인데, 이낙연 신당은 일단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창당 작업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딱 시한을 줬거든요. 연말까지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연말까지다.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은 분명해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 꾸리자. 이재명 사퇴. 그것이 의미하는 당신 사퇴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 방지하는 방법을 넣자.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요구냐면은, 자기들이 신당을 해서 나갈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하거든. 그러면 엄청난 표를 얻을 수 있고, 그것만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잘하면은 뭐까지 꾸릴 수가 있습니까? 교섭단체까지 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재명이 받을까?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 산도 넘고 물도 건너겠다라고 했는데 산도 못 넘고요, 물도 못 건너요.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낙연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되냐? 넘어가는 거고, 그때 이제 굉장히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김부겸, 그 다음에 정세균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을 깨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 하고 있느냐? 아직 그러지 말아라.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럼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더 물러나 이거거든. 여기서 지금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결판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이재명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정세균, 그다음 김부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마 신당이 합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직 총리로서 뭐 당의 분열에 힘을 실어주긴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제의식은 그들과 공유하고 있다. 신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공유하고 있다는 그 정도고,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공천이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그 호남 쪽에 이제 비명계들.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호남 쪽에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합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김성, 그 고양시장, 이분은 이제 탈락하니까 최성입니다. 최성이죠. 최성.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난 합류할 거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거기다가 양양자의 그 한국의 희망인가,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합류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라는 겁니다.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또 4인방,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과 뭐 이상민 의원, 이분들이 또 합류하는 그림도 그려줄 수 있겠죠. 이상민 의원은 뭐 국힘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사실 지금 힘들긴 하겠지만, 금태섭의 이제 제3의 선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들겠지만 이준석과 같이 또 이른바 빅텐트를 치는 그림. 그게 이제 최대 확장된 때 이준석과도 결합을 하는. 교수님,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가에서 나오는 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SOS를 청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거는 힘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친문 애들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대충 친문이 상당 부분 이제 신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별이 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친문이 이낙연 쪽에 좀 안 붙고 있거든. 안 붙고 있으니까 계속 단속하려고 거기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도 만나고 정세균도 만나고 김부겸도 만나고 차단해서 이낙연과의 고리를 다 끊어내려고 하는 그 행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나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랄까 선거제 영리병으로 돌아간다. 네. 이고 내가 비례대표 공천권 행사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두루두루 정세균, 김부겸, 문재인 만나면서 왜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들과는 안 만나고 왜 이낙연 전 대표와는 안 만나는 걸까요? 만나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둘이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생존해야 돼. 보세요. 현직 대표하고 전직 대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잖아요. 동일한 영장 판사가 너무나 혐의가 많고 누구나 다 구속을 예상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송영길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다 증인들 다 자백하고 다 나왔는데 뭐가 더 있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구속을 떼버 구속 같은 판사입니다. 그게 바로 보면은 현직과 전직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직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재명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원을 왜 꽂혔냐? 다시 출마하려고 당대표.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총선인데 왜 갑자기 당원을 고치지? 당원을 고쳤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재출마할 수도 있다는 건 사상 최초로 대표직 끝난다. 왜냐? 대표를 내려놓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방탄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의원은 그냥 구속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는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은 플랜 A는 계속 자기가 당 대표를 계속하는 거고요. 예. 대선 주자까지 쭉 가는 거고요. 그다음 플랜 B는 물러난다 하더라도 허수아비를 앉혀놓고서 하여튼 자기가 최대한 실세로 당의 실세로 군림하는 거 그 정도라는 건데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물러난다면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그렇죠. 2월 말이든 뭐 3월 중순이든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뭐 그림을 그린다는 말도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순간에 네.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러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존이에요. 생존. 나의 생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수당의 대표가 참 막강하다는 것은 검사를 탄핵하는 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검사 탄핵하고 뭐. 자, 이준석 신당은 좀 약발이 먹힐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당 창당으로 지금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밀려가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 당으로서 뭘 해야 될지 개혁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썩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길을 가겠다라든지 예. 그것부터 좀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 당이 뭘 위한 당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좀 당세를 모으려면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3의 선택이랑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랑 이낙연과도 할 수도 있고 다 열어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아직 한동훈 전 장관의 중도 외연 확장? 예. 이건 아직 확인된 바 없거든요. 그다음 젊은 층에 대한 외연 확장? 이건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직은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빈 부분을 갖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 같아서는 예. 오늘 취임했는데 오늘 밤에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구 상황이 분명한데 이미 이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예. 여기서 뭘 더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수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명쾌합니다. 모비딕 좋아요. 저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됩니다. 비대위원장 저 불출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좀 명쾌하지가 않은 걸까요? 그 자연과학인가요? 일단 게임으로 보니까 게임에서 모든 카드들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은 다 확보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정치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당을 만들어서 뭘 할지 그러니까요. 그걸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당의 출발이고 기초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사실은 추진력
잃게 되는 거고 그나마 이준석의 이제 발언력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냐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약화돼요. 언론의 이제 초점이 이제 한동훈한테 모아지면서 왜냐 이쪽은 차기 대선 주자거든. 네. 당연히 그걸로 다 모일 수밖에 없거든. 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워진 거죠, 지금. 그런 하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나 하라. 뭐 이런 거죠. 예. 너 나가도 지장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같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오였다. 꼬였죠, 모든 게. 자, 코인이 아니라 꼬인이 돼버린 이준석 전 대표. 내일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 바로 내일입니다. 27일 이준석 전 대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